하지 불안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면장애니까 잠을 못 자는 것 이외에도 우울증이라든지 삶의 질의 변화라든지 다양한 증상을 만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하지 불안 증후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리가 불편해서 잠을 방해하는 특징적인 질환인데 잠을 못 자면은 낮에도 피곤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상은 저녁에 잠들기 전에 나타나지만 그게 수면 장애를 동반해서 낮 동안의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게 되면은 사람이 좀 다운되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래서 다리의 불편한 감각을 통해서 있음으로써 이렇게 의욕이 저하되니까 삶의 질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그 동반되는 주기성 운동 장애가 동반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가는 불안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상은 밤에 있지만 낮 동안의 기능도 떨어지는 그래서 총체적인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가 저희가 연구했던 그 자료인 거죠? 그 자료가 여기 보시면은 첫 줄에 보시면 하지 불안증후군 빈도해서 7.5%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나이별로 비교를 해봤는데 젊었은 20대, 30대, 40대, 50대 가시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빈도가 더 많아지고 재밌는 것은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8.7%로 더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데피니트하고 프라버블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는 7.5%는 프라버블하고 데피니트 합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신원철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나라 통계도 보면 7.5%로 서양의 한 8, 9%와 비교해서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혹은 다른 연구에 보면은 동양의 아시아의 결과들이 보면은 빈도가 상당히 낮게 나오는 거하고 저희 자료하고 좀 차이가 나서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차이가 나느냐고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대답을 할 때 이것은 하지 불안 증후군이 있는 증상 자체를 물었는 거고 빈도를 고려하지 않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다리가 불편하고 서물서물 길고 그런 게 저녁에 잠을 방해합니다.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다.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임상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2번 이상 상당히 빈도를 보이고 정상 강도도 상당히 잠을 방해할 정도로 좀 심한 그런 경우에서 우리가 치료를 필요하니까 여기 보시면 첫 번째 3.9% 하는 게 아마 우리 병원에 와서 진료받아야 될 빈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증상을 좀 조사해 주셨네요. 예.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이 병원에 올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있고 그런 충동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데 충동과 더불어 뭔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뭔가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표현을 빈도를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보니까 쑤신다, 옥신근이다 이런 분들이 가장 많아서 한 3분의 1 정도 보였고 저리다, 피가 안 통하는 것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아프다고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혹은 뻐근하다, 뻑뻑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당기다, 시리다, 묵직하다, 벌레 기억을 가는 혹은 뭐 버글버글 이렇게 거품 쏟아가 나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이렇게 일관성이 일률적이지 않고 환자별로 호소하는 증상들이 모두 다양해서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환자를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질환에서는 또 칼로 베르드는 통증 이렇게 진단할 게 아니고 하지 불안 증후군은 혹은 이렇게 지금 그림이 더 나왔는데 어느 부위가 불편하십니까? 하면은 그냥 다리 전체가 다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만 하는 분은 종아리가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혹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쪽 다리만 불편합니다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또 심해지면은 선생님 저는 팔까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그림에서 보이면 우리나라 한국 하지 불안 증후군 환자분들이 정상 분포 패턴인데 그래도 보시면은 양쪽 다리 종아리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심해지면은 점차 팔로 퍼져나가고 편측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은 좀 다양하게 호소할 수 있다 그런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통증이나 아프다라는 것보다는 다리가 뭔가 불편해서 가만히 있기 어렵다. 특히 밤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 하지불안증후이고 환자들은 자기의 경험에 비춰서 굉장히 다양하게 증상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프고 저리다 이것만 갖고 하지불안증을 하지는 않고 결국 불편해서 가만히 있기 어렵기 때문에 수면장애가 초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 수면장애가 굉장히 흔하죠. 이게 수면장애의 대표적인 종류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다리가 불편한데 왜 수면 클리닉, 수면센터에 가야 하느냐 이렇게 묻는 분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확실한 하지불안증 환자에서는 보시면은 제 머리가 긴데 이게 보시면 한 70% 정도 이렇게 수면 장애를 동반하고 있고 70%. 예, 대체적으로 보면은 하지불안증 환자분들이 한 3분의 2 정도가 수면 장애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리가 불편한 게 밤에 잠들 때 불편하고 그래서 누워있을 때 불편함을 호소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수면장애 동반되고 또 수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휴식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지불안증후는 휴식 때 악화되는 휴식은 우리가 그 육체적인 휴식도 있고 정신적인 휴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불안증후 환자들이 이렇게 게임할 때나 카드 칠 때 이럴 때는 또 정상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휴식을 취하면은 또 정상이 유발되기도 해서 하여튼 이런 휴식이 대표적인 게 수면이고 수면의 주기가 중요해서 이렇게 하지불안증 환자들은 대부분 한 3분의 2에서 수면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게 큰 특징으로서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는 상당수 환자분들이 이게 감별 진단으로 불면증의 감별 진단으로 하지불안증후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처음에 다리가 불편한 것은 오랫동안 당연히 알아왔기 때문에 처음에 수면 클리닉 올 때는 선생님 저는 잠을 못 잡니다 이렇게 오는데 저희들이 자세히 물어보다 보면은 다리가 불편한 게 없습니까? 그것은 원래 다리가 불편합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다리 불편한 거는 몇 년 동안 불편해 왔고 그게 쌓여서 잠들기가 힘든데 병원에는 다리 불편한 건 이야기하지 않고 선생님 전 잠을 못 자서 병원에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료하다 보면은 다리가 불편해서 잠을 못 자는 그렇게 관련되어 있는 환자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지불안증후군의 증상 중에서 수면장애는 중요한 특징적인 증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재미있는 환자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부인이 환자였는데 남편이 한 10년 동안에 부인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소주병, 맥주병으로 종아리를 이렇게 문질러 줘야지 부인이 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약을 먹고 이제 그 다음에 왔을 때는 더 이상 제가 본인이 그 맥주병으로 다리를 안 주물러도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뻐했던 환자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잠들기 어려운 겁니다. 다리가 저려서 못 자고요. 잠들면 또 다리가 떠오니까 또 깊은 잠 못 자는 대표적인 수면 장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삶의 질도 많이 나빠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밤에 잠을 못 자는 특징이 있지만 이게 낮에 동안은 또 기능이 떨어져서 이 하지불안증후군이 별 관심이 적었다가 최근에 저희들 연구를 통해서 관심 받은 게 이렇게 보시면은 고혈압이나 당뇨, 다른 만성 질환과 비교했을 때 삶의 질이 비슷할 정도로 떨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그 만성 골관절염보다는 조금 높지만 전체적으로 당뇨나 고혈압과 비슷할 정도로 삶의 질이 떨어져서 이러한 하지불안증후 환자들은 상당히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 다리가 자꾸 불편하니까 계속 아까 신원철 선생님은 그냥 병으로 주무렸다 근데 저희 환자들을 보면은 그런 그 대나무나 야구 방망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침대에 두고 두드려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악화되니까 눕지를 못하니까 계속 저녁만 되면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막 울면서 선생님 저는 다리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정도로 상당히 삶의 질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상당히 임팩트가 큰 질환 중에 하나였고 저희 나라의 결과에서도 서양과 마찬가지로 이런 결과를 보여서 역시 이 하지불안증후군은 상당히 참 심각하고 의미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요 그래프를 보시면 밑에 삶의 질에 대한 지표입니다. 뭐 즐거움, 만족도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고혈압, 당뇨,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본인이 그 질병에 대해서 약을 매일 먹어야 되고 또 나중에 심장마비도 온다는 걱정이 있는데 하지불안증 환자들이 그거보다 훨씬 더 삶의 질이 나쁘다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만성 질환전보다 훨씬 더 삶이 즐겁지도 않고 우울하고 삶의 의욕이 떨어진다는 내용이니까 하지불안증 환자들도 정말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하지불안 증후군은 사실은 한번 생기면은 상당히 평생 동안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압과 당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번 치료하면 오래 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만성적인 질환으로서 우리가 환자분을 대할 때 그냥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걸 한평생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하지불안 증후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처음에 환자분한테 잘 설명드리면서 치료하는 것이 오랫동안 치료하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 하나 받아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아하지불안증은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저희 조카가 잘 때 발이 저렇게 그러니까 떤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8살이다. 아이들도 하지불안증이 성인보다 물론 떨어지지만 제가 알기로 한 5% 이내 정도로 예, 주는 예. 걸로 알고 있는데 소아들도 하지불안증이 꽤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소아들은 하지불안 증후군이 이제 표현을 잘 못하는 거죠. 성인은 다리가 불편합니다, 스물스물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아기들은 뭔가 이게 표현력이 떨어지니까 다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조물딱거리거나 뭔가 이렇게 까딱거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만의 언어로 하지불안 증후군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아들은 본인보다는 부모님이 우리 애가 자꾸 뭔가 꿈치락거리고 다리가 뭔가 이상한 것다 이렇게 오는 경우도 많고 또 소아에서는 좀 이따 나중에 원인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렇게 주의력 결핍이라고 하죠. ADHD라고 하는데 이런 어린이들이 철분과 관계되어서 하지불안 증후군이 흔히들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에 많이 보채거나 낮에 보채거나 잠자리가 편안하지 못한 아이들은 다른 질환도 생각해야 되지만 소아 하지불안 증후군이 아니겠나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아자아자님하고 자연평화승리님은 치료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치료는 다음 마지막에 한번 더 정리를 할 예정이니까 그때 이 질문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